아니 그래서 제가 여기 간단히 설명을 하고 질문을 먼 길 오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현장에 현안이 된 사항을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바닥공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법은 콘크리트 블럭 플러스 사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콘크리트 블럭으로 하고 마지막에 사석으로 이렇게 설계되어 있었는데 보강을 한다고 콘크리트 슬라브, 콘크리트 슬라브로 하고 이 뒷부분에 돌망태로 보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여기 작년 홍수 때 쇄골된 부분까지 겉면까지 이렇게 다 돌망태 3톤짜리로 두 겹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쇄골이 안 되고 또 이중으로 이 부분에 시트 파일로 안반 청 1m 천공을 해서 이 부분에서 그 역행 침식이 진행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그 모니터링 결과 더 이상의 쇄골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수력 발전소 내부 누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수력 발전소 위치는 이렇습니다. 여기가 달성보 상류입니다.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이쪽을 저희들이 지금 계시는 데가, 여러분들이 계시는 데가 좌안, 그 건너편에 고령이 우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수력 위치는 우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수력 발전소 구조물은 요 크기가 요렇게 세로로 약 20m, 그 다음에 아래위로 67m, 그리고 높이가 18.6m. 이제 규격의 구조물이 그렇습니다. 크기의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콘크리트 규격은 최대 골재 사이즈가 25mm, 여기가 24N/제곱밀리미터 그 강도입니다. 이 15는 슬럼프,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를 차설을 했습니다. 소수력 발전은 발전 952kW짜리 3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56kW 용량이 되겠습니다. 수차 형식은 베벨 기어 벌브 타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력 낙차는 3.5m가 됩니다. 지난번에 문제를 제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수 공사를 2012년 1월 4일에서 1월 20일까지 보강 완료를 했습니다. 채택된 공법은 부채 방수와 도막 방수로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발전소의 단면이 되겠습니다. 상위에서 물이 들어와서 이 터빈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나가면서 발전이 되는 그런 타입이 되겠습니다. 이따가 여러분들이 가보실 때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발전소 외부 전경이고 내부에 지금 사진 찍은 전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질문이 있으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다 막아놨습니다. 예. 공사 다 끝냈지 않겠습니까? 예. 최초에 공사하는 주최 측에서 최초에 균열됐던 현황과 누수했던 현황 사진 자료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 나중에 자료를 요청하고요. 일단 부채방터 도합방터 관련해서 균열 및 누수 보수 시공 방법을 말씀하셨으니까는 부채방터 도합방터에 이렇게 배정이 나한테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오늘 저희들이 소출 발전소 누수 현황을 보러 온 거지만 그것과 함께 세굴 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 측에서 계속적으로 그 점검을 했으리라고 짐작이 가는데 세굴 현황 및 규모와 관련해서 자료들을 요청을 좀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요 이전 화면에서 세굴에 대한 보강 공사를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도남대하고 차석청 저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보수공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저희 요청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료로 공문으로 요청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예. 그 자료가 뭔지 검토를 해서 나중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이 강도가 가장 중심, 기본이 됩니다. 어렵기 때문에 강도가 떨어지고 또 여름에 되면은 이 균열 부분이 커질 수 있고 또 물론 이제 구조적인 이제 커렉 같은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은 구조적인 이제 균열 같은 거는 문제가 안 되더라도 호라든지 핵심적으로 힘을 받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이번 겨울에 어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 대책 그걸 어떻게 좀 했는지 그게 조금 좀 세심한 좀 답변을 바라고요. 기업을철 콘크리트 품질은 결국 이제 온도, 양생 온도에 의해서 강도가 결정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겨울철에 콘크리트 구덕에 쳤지만 정기 양생을 해서 항상 양생 온도가 적정 수준 이상 되도록 유지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공시체 갖고 그거를 강도를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전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공사 현장이라든지 예. 건설 현장도 공사가 끝나면 그런 식으로 누수가 자주 일어나는 거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지하에 물 접하는 구조물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어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지금 원래 예를 들어 장마가 심해진다든지 또 네. 대홍수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 좀 굉장히 좀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면 안전하다고 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세군조사에 대해서. 글쎄 제가 전체를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제 기술자로서는 원래 홍수가 올 때는 작년보다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에는 전 현장에서 물막이 공사를 막고 했기 때문에 물이 일부분 한쪽에 쏠려서 굉장히 유속이 셌습니다. 근데 지금은 도가 전부 다 완료됐기 때문에 홍수기 때는 수문을 전부 다 열립니다. 관리를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충격을 받고 내려가지는 않고 균일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채굴이 거의 작년 비교해서는 안 생길 것이다. 그렇게 기술자로서 판단합니다. 세굴은 더 이상이 진행이 안 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된 상태가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지 안 미치지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한편에 혹시 도막 예, 도막방가. 예? 도막 방수 지금 모이는 자세가 없죠. 에폭시 방수하고 에폭시 도막방수입니다. 정식 이름이. 그리고 시공은 언제 하셨죠? 금방 말씀드렸는데 1월 4일부터 1월 20일까지 했습니다. 그럼 지난번 봤을 때도 뭐 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지금도 보면 공사 위에 중이고 뭐 이런 거 다 써야 되고 막 부딪히고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 때문에 곤란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 뭐 숨기고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말이에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가동 실험을 지금 높이는 별로 안 했잖아, 그죠? 이게 수압을 이거보다 훨씬 높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물을 이렇게 이제 스토리지 저장했을 때에 그때 이제 누수되는 그건 아직 안 해보셨어요? 그걸 이제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예상되는 문제점은 바로 이제 거기거든요. 작업이 20일 날 완료했다고 했잖아요. 잠시만요.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흘러내리는 것은 원인이 방수가 끝났으면 이런 현상이 없어야 되거든요. 9일이 지났잖아요. 물러보면 볼록볼록하는 이미식으로 스페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방수 작업했다고 보기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누수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벽한 방수는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해서 유지 관리를 계속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건설 기술이 엄청난 걸로 알고 있는데 낙동 강인데 수심 한 10m 한다고 해서 물이 샌다 그러면 방수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면 세계 우선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현대건설에서 있는 거예요.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네요. 원인은 복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복합 구조이기 때문에 원인도 복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 말은 네. 콘크리트를 했으니까 네. 콘크리트 했으니까 물이 샌다는 거 아닙니까? 콘크리트를 했으니까 재료가 콘크리트니까 물이 투소가 돼서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셀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능상으로 따질 때, 그러니까 셀 수도 있지만 이게 그 사용상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콘크리트 재료 특성상 물이 누수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콘크리트 그 물리적 성질이 그 투수 개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회기성 어종입니다. 이게 90여 종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바로 산란기. 산란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연어 같으면은 설악산 계곡에서 태어나서 알라스카까지 갔다 옵니다. 84,000km. 그러면은 이게 산란기가 계절적으로 우리나라는 갈수입니다. 갈수기. 자, 지금 이동해야 됩니다. 보통 연어는 11월 초에서 중순까지 이동하고요. 연어, 그 다음에 바다참깨, 단천어 이런 중요한 이런 고기들은 4월 말에서부터 5월 초에 바다에서 하천으로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4대 강의 모든 어도들이 이제 어떤 뭐 아이스하버시라든지 좀 특정 업체가 검증 안 되는 생태학적인 방금 그 얘기한 생태학적인 설계 내용이 전혀 반영 안 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환경을 망치는 우리 국민 세금이 지금 누수되고 환경을 망치는 환경적인 그런 시설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죠. 다만 더 우리가 심각한 것은 우리
우리가 지금 이런 그 종해 파괴가 계속된다면은 나중에 희귀병 창걸, 제가 불란서의 감스하임 어도라든지 이건 다행상에 있습니다. 200km 떨어진 독일의 이파임 어도, 이런 그 세계적인 어도들은 입장료가 5,000원씩 받고 있으면서 그 나라의 종이 잘 물고기 잘 올라갑니다.